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집합에 대해서 우선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집합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집합은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모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기준에 따라서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합을 쉬운 표현으로 그냥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모임에는 어떻게 해요? 특정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수학 성적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의 모임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얘는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우선 수학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수치라던가 아니면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만일에 이 좋은이라는 말 대신에 90점 이하 학생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90점 이하인 학생을 어떻게 해요? 모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집합을 보는 관점은요. 우선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무엇이냐? 예, 이걸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집합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원소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결국에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 자, 이것을 우리가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의 모임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2, 4, 6, 8 그리고 1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처럼 2, 4, 6, 8, 10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모였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얘네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집합에 대한 이제 내용과 그 다음에 원소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집합 기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집합 기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소가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방금 전까지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집합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얘가 하나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 안에는 2, 4, 6, 8, 10이라고 하는 각각의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모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지금 보시면 이 원소들 보이시죠? 이 원소들 2, 4, 6, 8, 10 이 원소에 대한 특징을 또는 규칙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집합에 어떻게 해요? 정확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집합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집합을 볼 때는요. 어떤 기준으로 모였는지 자, 요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원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집합의 원소를 보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걸 가지고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규칙이다라고 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자, 얘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라고 하는 게 지금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호 보이시죠?
얘가 집합기호 중에서 결국에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 포함 중에서 얘가 원소이고 얘는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원소가 결국에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에 세모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것은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모가 의미하는 것은 원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세모는 집합 어떻게 해요? 네모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그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네모라고 하는 집합에 세모가 원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쭉 밑으로 내려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것에는 크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얘는요 나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요? 원소를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를요 지금과 같은 집합 기호 안에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 4, 6, 8, 1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처럼 2, 4, 6, 8, 10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선 조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게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소가 너무 많을 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소 나열법을 사용을 하는데 원소가 너무 많은 경우 또는 그 원소를 굳이 나열을 할 필요까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소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원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2, 4, 6, 8, 10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얘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집합을 형성을 하는 그 원소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일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라고 하게 된다면 역시나 집합기호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x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결국엔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어떠냐면 여기에 원소가 있고요. 그리고 원소의 조건이라든가 특징, 규칙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집합의 성질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 원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가로 2번에서는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밑줄을 좀 칠게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 예,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형 안에 원소를 적어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A라는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림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2, 4, 6, 8, 10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매우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예시를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어떻게 3의 배수의 집합 A를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69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을 어떻게 A라고 두었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은 이라고 하면서 집합 기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각각의 원소 369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이 X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원소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이 원소를 미지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원소가 하나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3개가 되니까 얘를 그냥 대표적으로 x다라고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3의 배수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3, 6, 9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역시나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집합,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 집합의 분류를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셀 수 있는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요, 유한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 얘가 결국에는 유한집합입니다. 자,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음, 무한히 무수히라고 할게요. 무수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자,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집합 기호만 달랑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공집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선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집합 A의 유한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얘를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n의 네모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3이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네모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가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넘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3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녀석을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집합 네모는 네모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원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에만 지금처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죠?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A가 공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이 공집합, 원소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는 뭐가 된다? 그 개수가 0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N의 공집합. 자, 이 녀석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자, 먼저 보고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대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5, 8에 대하여 집합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그 3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이전에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는데 A1이 있고 A2가 있고요. A3가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어떻게 원소는 A1, A2, A3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1가요, A2가요, 서로 어떻게 같을 수가 없고요. A1과 A3가 또 서로 같을 수가 없고, A2와 A3도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A1, A2, A3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어떻게 원소를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이 B라고 하는 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뭡니까? x 플러스 y입니다. 이걸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원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 x는 지금 a에 속하고 있고요. y도 a에 속하고 있는데 x랑 y는 또 다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 x랑 y를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a, 5, 8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x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서로 어떻게 x랑 y는 달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가 a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y는 a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5가 가능하고 8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5 더하기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a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 5 플러스 a가 올 거고요. 그리고 5랑 5는 서로 어떻게 더할 수가 없겠죠. 예, 서로 달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랑 8을 어떻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3이다. 자, 그 다음에 8도 마찬가지입니다. 8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8 더하기 a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13이 이렇게 오고요. 8 더하기 8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의 x 플러스 y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a 플러스 5가 가능하고요. a 플러스 8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모두 B라는 집합의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5 플러스 A가 나왔고 여기 5 플러스 A가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아까 각 원소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복한 것은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A 플러스 5가 나왔고 여기에서 A 플러스 5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하나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집합 B의 원소의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그냥 모두 더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2의 A에다가 플러스 26이 되고요. 얘는 결국엔 뭐가 됩니까? 30에 해당이 되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4에 해당이 되므로 A는 뭐가 된다? 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신이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표현을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는요, 원소를 뭐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x, y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각각의 x랑 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했을 때 1이다라고 했고요. x랑 y는 정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내용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원이죠. 그러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처럼 좌표화를 시켜보면 여기를 x축, 그리고 얘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x, y 얘가 결국엔 뭡니까? 좌표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좌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원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x, y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0이죠. 0는 0,1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정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각 점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총 4개밖에 없어요. 어디에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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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4군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집합을요, 제가 굳이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1,0 어떻게 됩니까? 0,1 0,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B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 NA와 NB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요 녀석부터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지금 얘가 결국에는 NA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원소의 개수가 4니까요.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NB도 4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따져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녀석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4K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4, x-k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첫 번째 1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K가 크냐 4가 크냐 그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선은 K가 4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K보다 크고요. X가 4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4가 있고요. 여기 3이고요. 여기 2고요. 여기 1입니다. 자, 분명히 X는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4보다는 작고 K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K를 1보다 작은 여기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K가 1보다 작아진다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때 원소의 개수가요. 1, 2, 3, 3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4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가 만일에 어떻게 돼요? 4랑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K가 4랑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x-4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x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전체 제곱이 0보다 작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허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가 4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4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원소의 개수가 총 4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5, 6, 7, 8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9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K 자체가 9보다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까지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때 원소의 개수는 4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므로 K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8보다는 크고요. 9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K가 8과는 서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만일에 K가 8이랑 서로 같아지게 된다면 5, 6, 7, 5, 6, 7밖에 어떻게 해요? 되지를 않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그때는 3개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K가 만일에 9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K가 실제로 9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5, 6, 7, 8 예, 각각의 어떻게 자연수 4개를 결국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이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결국엔 얘가 주의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를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고 하더라도요. 작은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특히나 이퀄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래도 좀 제법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선은 집합에 있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원의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집합과 연계해 가지고
사고한다라는 거,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집합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원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S에 어떻게 속한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S가 의미하는 것은 집합, X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원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X가 S의 원소니까 결국에는 자연수를 가지려면 1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6-X. 자, 얘도 마찬가지로 S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입니다. 그러면 6-X라고 하는 것도 1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X는요,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선은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볼게요. 자, 만일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요. 만일에 x가 1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1이 s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5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s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1이 속하면 뭐가 된다? 5도 자연스럽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하게 된다면 2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4랑 어떻게 해요? 4도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x가 이번엔 3이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역시나 당연히 3이 또 s의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만일에 x가 5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1도, 4가 원소면 2도, 3이 원소면 당연히 3도 어떻게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1, 2, 3, 4, 5라고 하는 게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고 했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 어떤 것이 속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단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만일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S라고 하는 것은 3밖에 되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은 집어넣어 봐야 3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요, 이것밖에 없겠죠. 어떤 경우냐면 S가 1과 5를 같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와 4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의 구조상 지금 규칙상 1이 있으면 5 당연히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4가 있어야 되고 4가 있으면 2가 있어야 되고 5가 있으면 1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원소의 개수가 딱 두 개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밖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S가 1, 3, 5 그리고 2, 3, 4.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유는 1을 집어넣으면 5, 2를 집어넣으면 3. 그러니까 1과 5는 같이 붙어 다녀야 되고 2와 4도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총 3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 어떻게 3만 딱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소의 개수가
4개. 자, 이 경우에는요, S라는 집합 자체가 1, 5, 2, 4.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1이 있으면 5, 5가 있으면 1. 쌍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랑 상도 어떻게 해요? 짝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선 4개인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집합 S의 전체 각각의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니까 3개, 5개, 6개, 7개가 된다. 그래서 7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요, 다른 방식으로 좀 풀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이제 원리를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이 문제는 지금 보면 1과 5는 쌍으로 가지고 있고 2와 4도 쌍으로 가지고 있고 3은 그냥 단독적으로 3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1, 2, 그리고 3. 1이 있느냐 없느냐, 2가 있느냐 없느냐, 3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5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 5가 집합의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2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2, 4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3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3만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1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자, 2가 이 원소가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3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되겠죠. 3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곱을 하게 되면 8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빼야겠죠.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 3이 모두 없는 경우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가지 중에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서 7가지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 이해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